여길 내려가면 조금 쉬자. 비는 피할 수 있으니 우산을 쓸 필요도 없겠지. 하라가 나선영 경사로 밑을 가리키며 말을 걸었지만 오니키리는 반응하지 않고 경사로 난간을 붙든 채 중앙에 일직선으로 뚫린 구멍으로 아래쪽을 굽어보았다. 듣고 있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가자라고 하라가 말하자 오니키리는 난간 위에 가방을 얹더니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뭐해? 사진 찍으려고요. 하라는 입을 벌리고 오니키리를 응시했다. 이 비상시에 무슨 여유를 부리는 거야?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았다. 오니키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휴대전화를 조작해 전화 위에 우산을 씌우고 경사로 중앙으로 긴 팔을 뻗었다. 하라도 난간에 기대어 중앙의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경사로에 전등이 달려있는지 연노란색으로 빛나는 나선이 완만한 원을 그리며 지상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전등 불빛에 비치는 비가 무수한 세로줄로 보였다. 지상은 자욱한 물기 때문에 뿌였다. 찰칵 오니키리의 휴대전화 카메라 소리가 묘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나선영 경사로 중앙에 생긴 구멍과 오니키리를 몇 번이나 번갈아 보던 하라는 이윽고 구멍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안쪽이 빛나는 커다란 튜브 모양의 구멍은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하라는 오니키리의 요란한 재채기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만족했습니다. 가시죠. 오니키리가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하라는 우산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손을 내밀어 빗줄기를 가늠하며 경사로를 내려갔다. 기세등등하게 땅을 후려치던 비도 조금 약해진 듯했다. 탕파처럼 품은 편의점 음료수가 조금씩 온도를 잃어가고 있었다. 오니키리에게 하나를 줘서 수가 줄어들자 식기 시작한 듯 했다. 오니키리가 산 닭튀김과 감자튀김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벼랑간 혀 안쪽에 침이 확 고여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편의점은 열려 있을까? 간척지 편의점은 입지가 특수하니 문을 닫은 거겠지. 나도 닭튀김을 먹고 싶다. 된장국이라도 좋다. 빵이라도 좋다. 단팥하고 버터가 든 빵. 삼각김밥도 좋다. 따뜻한 녹차와 함께 먹고 싶다. 오랜만에 인스턴트 라면을 먹어도 행복할 것 같다. 집에 돌아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성냥팔이 소녀처럼 헤아려 보았다. 현관에서 비옷을 벗고 화장을 지우고 방바닥에 철퍽 주저앉아 흐느끼겠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지붕이 있다는 사실에, 내일이 휴일이라는 건 이때 부차적인 문제다. 목욕을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온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한 다음 오늘은 그만 자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가락에 힘을 주고 완반한 길 가운데를 걸어가다 보니 동굴을 내려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2바퀴째 돌아가는데 오니키리가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메아리를 확인하는 것이리라. 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남자다. 겨우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매사에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까지 내려가자 하라는 경사로 안쪽으로 다가가 난간 위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는 기분이다. 눈에 보이는 빗줄기는 점점 속도를 잃어 세상에 그어진 노이즈처럼 보였다. 비는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앞에서 오니키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휴대전화 전파 수신 상태가 약해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려고 했는데. 뭐? 왜? 통신사 어딘데? 오니키리가 말한 통신사는 하라와 같은 회사였지만 하라의 스마트폰 전파 수신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잠시 생각하던 하라는 원인을 깨닫고 힘이 빠졌다. 아까 사진 찍었잖아. 안테나에 물이 들어간 걸 거야, 분명. 아, 나도 예전에 비 오는 날 휴대전화를 가방 바깥쪽에 꽂아뒀다가 점점 전파 수신 상태가 나빠진 적이 있어. 하라는 고개를 저으며 평소에는 배터리를 절약하려고 꺼두는 스마트폰 GPS 기능을 켜고 지도 앱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꿔야 하면 어차피 귀찮은 건 그쪽이야. 상관은 없는데. 하라 선배가 없으면 위험했습니다. 하긴 그 비옷도 내가 찾아준 거고. 화면에 띄운 지도가 너무 작아서 확대하다 보니 현재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간척지 사무소 주변이 표시되었다. 하는 수 없이 간척지 사무소에서 자신들이 지나온 길을 스크롤해 지금 있는 다리 끝 나선형 경사로를 찾아냈다. 오래도록 여행한 기분이었는데 지도상으로는 겨우 2km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라는 경악했다. 이 주변에 뭐라도 좀 있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한 채로 얼어붙어 있자 오니키리도 안쪽 난간으로 다가와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우리 2km밖에 안 움직였어. 하라의 말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지만 오니키리는 아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2km를 더 가야 하는 건 아니겠죠. 오니키리는 단조롭게 말하며 길 중간으로 돌아갔다. 비도 곧 그칠 테고요. 하라는 고개를 흔들어 천천히 정신을 가다듬고 그건 그렇겠지 하고 동의하고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했다. 버스 정류장이 있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하라가 정류장 이름을 말하자 오니키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70번인가 71번 정류장에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어느 쪽에 있는지 묻기에 지도를 보여주자 허리를 굽힌 오니키리가 유난히 심각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만 거꾸로 돌려주세요 라고 했다. 보아하니 지도 보는 게 서툰 모양이다. 계속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기에 하라는 여기서 내려가서 고가도로를 따라 조금만 걸어가면 돼 하고 설명했다. 오니키리는 아 하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를 대답을 하며 그럼 하고 다시 걸음을 뗐다. 70번인가 71번인가 하는 그 버스는 어디까지 가? 오니키리는 하라를 돌아보지 않고 큰 목소리로 민영 전철과 시영 지하철과 JR 국철이 지나는 역 이름을 말했다. 여기서 가면 아마 1시간 반은 걸리겠지만요. 오니키리는 버스라는 건 정말 느려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전철역도 근처에 있어. 네가 경찰한테 들었다는 설명이 맞긴 하네. 전철은 아직 안 다닐까요? 그럼 버스가 상당히 붐빌 텐데. 버스가 붐비든 텅텅 비어있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이 바로 뒤에 이어질 것처럼 차분한 말투였다. 다리 위에서 인터넷 쇼핑 택배가 오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던 사람과는 영 달라 보였다. 경사로를 내려가 바로 눈에 들어온 가로등을 올려다보니 그 불빛에 비치는 줄이 조금 듬성해져 있었다. 빗줄기가 약해진 것이다. 다리 위에서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우산에 쏟아졌던 빗방울이 기분 탓인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다. 하라는 우산 안쪽에 비치는 빗방울 그림자를 응시하며 비가 그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날이 갠다는 게 황당한 상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은 이미 비에 푹 젖어 있었다. 주위 상황이 어떤지 어두워서 잘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가로등 불빛 속에서 군데군데 보이는 건물은 아마도 창고나 공장 혹은 그런 곳들의 사무소 같았다. 맨션이나 주택처럼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은 없는 듯했다. 사람이 있을 법한 건물도 불은 죄다 꺼져 있었다. 이 주변은 마치 도시가 비에 패할 것을 예견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 부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벌써 집에 돌아갔을까? 불이 켜진 곳이 없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쯤 집에서 뒹굴고 있을까? 얄밉네요. 빗줄기가 약해져서 마음이 놓였는지 오니키리의 걸음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은 지도상으로는 경사로 근처였으니 금방 도착할 터였다. 그러자 갑자기 불안해졌다. 다리를 건너고 경사로를 내려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비는 당분간 계속 내릴 듯하고 지금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을 걷고 있다. 게다가
70번인가 71번인가 하는 버스도 타본 적이 없다. 문제는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고가도로 바로 밑에서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지만 그곳에 버스는 없었다. 대신 벤치에 들어놓은 수상한 사람만 있었다. 가까이 가봐야 할까? 하지만 이 상황에서 괜한 문제를 더 끌어들이는 게 현명한 짓인가? 하라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심각하게 의심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오니키리는 아 하고 외치더니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라도 어쩔 수 없이 오니키리 너 정말 하고 뒤를 쫓아갔다. 오니키리는 몸을 숙이고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고 괜찮은 사람도 대답하기 귀찮을 정도로 벤치 위에 들어놓은 사람을 흔들어댔다. 하라는 너 말이야 정말 그러면 더 힘들어지잖아 하고 잔소리를 하며 오니키리를 말리고 벤치 위에 들어놓은 남자의 차림을 유심히 살폈다. 잔뜩 젖어 상당히 지저분하기는 했지만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남자는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비를 피할 도구는 벤치 밑에 놓인 비닐 우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의식은 있는 듯 했다. 아마도 30 초반이나 중반쯤, 하라나 오니키리보다는 몇 살 위로 보였다. 남자를 뚫어져라 보던 하라는 그가 이따금 같은 버스를 타는 오늘 간척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마주친 그 회사원임을 깨닫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몇 초 동안 석상처럼 멈춰있던 오니키리가 하라 선배 음료수 하고 하라를 올려다보았다. 하라도 정신이 번쩍 들어 옹기종기 모여서 간신히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녹차와 홍차와 생강 벌꿀 레몬이 든 봉지를 꺼내 벤치 위에 들어놓은 남자의 얼굴에 갖다 댔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소리에 파묻힌 죄송합니다 라는 남자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하라는 봉지에서 생강 벌꿀 레몬 페트병을 꺼내 딱딱하게 곱은 손가락으로 마개를 열고 남자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실눈을 뜨고 있던 남자가 냄새를 맡듯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더니 팔꿈치를 써서 느릿느릿 일어나 페트병에 입을 열고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하라는 마른 침을 삼켰고 오니키리는 진지한 얼굴로 남자를 지켜보았다. 남자는 첫 한 모금에 뭔가 스위치가 켜졌는지 고개를 젖히고 음료를 꿀꺽꿀꺽 들이켜기 시작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오니키리를 보니 세 겹으로 싼 비닐봉지를 풀어 편의점에서 싹쓸이한 닭튀김을 꺼내고 있었다. 드세요. 오니키리가 남자에게 닭튀김을 내밀자 그는 아직은 입을 벌리는 게 힘겨운지 몇 번이나 고개를 내밀어 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양복바지 자락에 손가락을 닿고 닭튀김을 집어 입에 넣었다. 첫 한 조각을 먹고 나서 포장 용기에 든 나머지 닭튀김을 전부 먹어치우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라는 오니키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오니키리는 남자를 가만히 굽어볼 뿐 하라의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하라 선배. 비옷 좀 빌려주세요. 제가 입고 있는 걸 이 사람에게 빌려줄 테니. 오니키리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비옷을 벗어 남자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하라는 말없이 두 겹으로 입고 있던 비옷 중에서 겉에 입고 있던 것을 벗어 오니키리에게 주었다. 오니키리가 입고 있던 스쿠터용 비옷은 다시 봐도 역시 두껍고 빳빳하고 은색이라 따뜻할 것 같았다. 앞자락 단추 틈새로 냉기와 습기가 조금 파고들었지만 생각만큼 춥지는 않았다. 오니키리는 하라가 편의점에서 산 비옷이 작은지 간신히 팔을 집어넣고 앞단추를 꼭꼭 채웠다. 오니키리가 다시 감자튀김을 내밀자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기운이 솟아났는지 남자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아까 자기를 흔들어대던 오니키리 못지않은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간척지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온 회사원인데 이 정류장에 서는 버스는 방금 전에 떠났고 다음 버스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왜 그 버스를 안 타셨어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하라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기울이고는 승객이 너무 많아 동행을 먼저 보냈다고 대답했다. 호기심이 일었는지 오니키리가 어째서 당신이 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자는 그 사람이 저보다 어렸거든요 하고 대답하고 안도 어린 한숨을 쉬었다. 부하 직원일까 후배일까 하라는 궁금했다. 내가 이 남자와 같은 입장이라면 오니키리를 먼저 보내주었을까 생각하던 하라는 아니 지금 오니키리가 무슨 상관이람 하고 바로 결론을 내렸다. 정말 미어 터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조금 쉬고 그래도 버스가 오지 않으면 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두었던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설명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니키리는 몸을 숙여 운행 시간표를 보더니 생각에 잠겼다. 고가도로 바깥으로 내리는 비를 지켜보던 하라는 아까보다 훨씬 더 빗줄기가 가늘고 엉성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도로 봤을 때 여기서 전철역까지 50m 정도 되던데 전철은 복구되었을까요? 남자는 새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조작해 흔들림 없는 손놀림으로 정보를 확인했다. 다음 차가 막차인가 봐요. 버스 시간표를 보던 오니키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오니키리 옆으로 다가가 시간표를 확인한 하라는 그녀가 회사에서 나온 시간과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는지를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의 막차가 심하게 일찍 끊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만큼 평소 이용객이 적은 노선인 것이다. 5분 전에
철도회사 홈페이지가 갱신됐어요. 복구는 순조롭다고 하네요. 남자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하라도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무심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할 뻔했다. 오니키르는 남자의 휴대전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새 기종이네요 하고 말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DMB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야구를 볼 수 있으면 조금 보고 싶은데요.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경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휴대전화를 조작해 영상을 띄웠다. 잠깐 스친 홈 화면에 공원 타이어 놀이기구 위에 앉아서 웃고 있는 듬성듬성난 이가 인상적인 자그마한 소년의 사진이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인 것이다. 자세히 보면 오니키리가 더 나이 들어 보이지만 몇 번이었더라. 남자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방송 화면을 여기저기로 돌렸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오니키리가 잠깐 멈추세요 하고 소리치더니 하라를 돌아보았다. 하라 선배, 보세요. 여자 아나운서예요. 휴대전화의 작은 화면에는 지역방송국 소속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아나운서가 투명한 비옷을 입고 마이크를 쥔 채 호우 속에 서 있었다. 물에 잠긴 도로를 가리키며 필사적으로 참상을 전하는 여자 아나운서의 몸에 바람에 날리는 비옷이 둘러붙어 있었다. 비옷 안에는 하늘색 여름 니트를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자막에는 이웃지방의 이름이 있었다. 비구름이 이동했나? 하라는 다시 고가도로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뉴스를 듣고 기대한 것만큼 누그러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소강 상태로 돌아선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간 뒤에도 얼마간은 이 기세로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다는 실감이 줄어드니까. 오니키리도 같은 마음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남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오니키리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만두었다.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환승역 플랫폼은 습기와 뒤섞인 온갖 채취가 가득했다. 오니키르는 코를 틀어막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지만 이 냄새 중 일부는 자기 냄새일 거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일부러 사람들의 냄새에 몸을 내맡기기로 했다.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젖은 개 냄새가 났다. 비는 인간의 채취를 폭로한다. 하라 선배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구조한 회사원은 걸어서 찾아간 종착역에서 급행열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오니키리는 지금 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보통 열차로 갈아타야 하는데 그 노선은 아직 운행이 정상화되지 않은 듯했다. 주위를 어슬렁거리거나 시간표를 가만히 올려다보거나
영무원을 다그치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의 모습은 전철이 운행을 완전히 멈췄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신경질적이었다. 덩치가 커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자리를 차지하는 오니키리는 이런 곳에서는 한층 눈치가 보였다. 꾸물꾸물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기둥 옆으로 가 등을 딱 붙이고 인파를 피하려 했지만 젊은 여자에게는 눈총을 사고 젊은 남자는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갔다. 오니키리는 손을 뒤로 하고 기둥을 꽉 붙잡은 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서로 아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오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가운데 영무원들끼리 난처한 기색으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묘하게 따스하게 보였다. 할 일 없이 전철을 기다리느라 심심한 나머지 오니키리는 그 대화에 끼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영무원들은 항상 전철 옆에서 일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리에서 바로 전철을 타고 집에 갈 수 있겠네요. 부럽습니다. 아, 혹시 차로 통근하시나요? 그런 소리를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는데 아까부터 오니키리의 두 발짝쯤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아이가 있었다. 사람은 많은데도 대화 상대는 없다는 점에 의문을 느끼고 있던 오니키리는 아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계산 속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어설픈 판단으로 왜 그러니 하고 말을 걸어보았다. 아이는 의심이 가득한 얼굴을 찌푸리고 아저씨 뒤쪽에 붙은 안내문 좀 보고 싶은데 하고 오니키리가 기대고 서 있는 기둥을 가리켰다. 하고 오니키리는 기둥에서 살짝 떨어졌다. 사람들이 나를 노려보거나 돌아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급조한 티가 나는 큼직한 고딕체로 인쇄된 안내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4번선 XX행 보통열차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야, 일일이 적어놓을 만한 일도 아니잖아. 괜히 비켜달라고 했네. 까까머리 아이는 왠지 모르게 어른스러운 동작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행선지는 다르지만 급행열차는 복구되었으니까 이쪽도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에이, 이제 곧 하면서 그게 대체 언젠데? 대체 언제부터 이제 곧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하고 까까머리 아이는 딱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교과서 읽듯 말했다. 키는 작은 편이지만 표정이나 말투로 보건대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닐까 싶었다. 그나저나 여기 굉장히 눅눅하네. 축축한 개냄새도 나고. 그런 냄새는 맡아본 적 없어. 까까머리 아이는 팔짱을 끼고 한 손으로 턱을 어루만졌다. 뭐 나도 맡아본 적은 없어 하고 오니키리는 말을 이었다. 아이 뱃속에서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에 오니키리는 계속 들고 다녔던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닭튀김과 크로켓을 꺼내서 먹으라고 내밀었다. 아이는 뭘 받을 때는
그래도 돼요 하고 존댓말을 썼다. 괜찮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황공하옵니다 라고 말하고는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다. 오니키리는 한기를 느끼고 기둥 뒤에 있는 자판기에서 녹차를 2개 사서 아이에게도 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황공할 지경이옵니다 라고 말하며 어깨를 움츠리고 아랫입술을 비중 내밀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니키리는 하라 선배가 있다면 자판기가 작동하다니 굉장하다고, 따뜻한 음료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다니 굉장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아이는 음식까지 줬는데 장난을 쳤다고 오니키리가 기분이 상해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인사를 했다. 따뜻하니 맛있네요. 비 오는 날이니까. 기둥 앞에서 낯선 아이와 나란히 캔에 든 녹차를 마셨다. 이상한 날이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매일 이러라고 한다면 못 견디겠지만. 아이는 아까 급행열차를 타려던 아저씨에게 떠밀려 넘어졌다고 씩씩거렸다. 오니키리는 다들 자기 문제로 필사적이긴 하지만 너무하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차를 다 마셨을 때쯤 그제야 보통 열차가 왔다. 전광판을 보고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챈 오니키리는 성큼성큼 플랫폼의 노란 선 안쪽으로 다가가 때마침 들어온 차량에 재빨리 올라타서 아이가 앉을 자리까지 잡아두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묘하게 엄숙한 태도로 오니키리 옆에 앉았다. 보통 열차는 심하게 붐비지 않았고 모든 좌석과 손잡이가 찼을 때쯤 출발했다. 플랫폼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오니키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들 가급적 빠른 전철을 타고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비가 퍼부어서 정말 추웠지만 사람들의 온정을 느낀 하루였어. 아이는 비옷을 벗어 접으면서 어른스러운 소리를 했다. 아까 형한테 닭튀김도 받았지만 이 비옷이랑 우산도 그래. 누가 준 건데 돌려준다는 걸 깜빡했어. 이걸 준 사람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렇구나. 좋은 사람들이 많네. 어떤 사람이었어? 간척지에서 일하는 회사원인 것 같았어. 셔틀버스를 놓쳤대.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이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데려갔대. 인생은 참 모를 일이야.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접은 비옷을 돌돌 말았다. 간척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또 만날 수 있겠지. 나도 거기서 일하는데 셔틀버스로 다니니까 어쩌면 어디선가 만날지도 모르겠네. 그럼 형한테 내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그 사람을 만나면 비옷하고 우산을 돌려주고 싶다고 전해줘 하고 아이는 그 회사원의 외모를 줄줄 설명해댔다. 오니키리는 그 설명을 휴대전화로 메모하면서 어차피 내일 가게에 가서 바꿔야 하니 이 메모는
집에 돌아가서 어딘가에 옮겨놔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사람이 갖고 있던 DMB를 볼 수 있는 기종을 사야겠다. 하지만 하라 선배의 스마트폰도 재미있어 보였는데 하고 오니키르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내일 헤어져서 사는 아이를 만나러 간대. 왠지 자신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마 좋은 아버지일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는 빠르게 말하고 요란하게 하품을 하더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아버렸다. 오니키르는 아이의 까까머리 너머로 여전히 비가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곧 다음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전철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건물 폭이 넓은 10여 층은 좋게 되는 커다란 맨션 바로 옆을 지나고 있다. 거의 모든 창에 불이 켜져 있었다. 몇몇 집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오니키르는 무심코 입을 벌리고 도취에 가까운 감정에 사로잡혀 맨션의 집들에 켜진 불빛을 눈으로 쫓았다. 집으로 돌아가 불을 켠다. 그 행동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꾸벅꾸벅 졸던 까까머리 아이가 갑자기 몸을 숙이더니 요란하게 재채기를 했다. 오니키르는 그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면서도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연락해야지 하면서 한동안 하지 못했던 친구라도 상관없다. 비가 굉장했어. 지금 집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 그쪽은 어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불길한 기침소리와 안도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오니키르는 주전자에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상상했다. 졸음이 밀려와 자꾸 눈이 감겼다. 자다가 못 내리면 큰일 나는데 너무 졸려. 아이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까까머리를 찰싹찰싹 때리고 있었다.